이재명 대표 물 만난 국이다. 공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수박들 당원들이 다 날려줬습니다. 병리평으로 했으면 훨씬 더 심플하게 좋았겠지만 연동형으로 선택을 하면서 비례 쪽에서는 힘이 좀 빠졌지만 지역구 쪽에서는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날 마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64년 전 오만한 독재 권력에 맞서 항거한 마산 시민들과 청년들의 피땀이 국민이 주권자임을 일깨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향한 열망의 불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3.15 의거와 4.19 정신은 부마항쟁과 5.18로 87년의 함성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로 독재 권력을 몰아냈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관권 선거가 판을 칩니다.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권한 남용으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능욕당하고 국민의 목소리는 입틀막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분연히 일어난 마산 시민들을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용공조작으로 몰아갔을 때 독재 권력은 조만간 다가올 몰락의 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역사는 언제나 진보합니다. 잠시 국민의 눈가기를 틀어막을 수 있어도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끝내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 민주시민들의 발자취가 그 증거입니다. 이번 총선의 역사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3.15 의거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끝없이 퇴행시키는 반국민 세력을 꼭 심판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힘이 있어. 이재명의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와닿습니다. 이재명의 연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초부자 세금 깎아줘서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은 잘 사는 세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서민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댓글도 열심히 달고 카톡도 열심히 보내고 손가락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작은 실천을 모아야 역사적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대변혁도 연원을 따져보면 결국 몇 사람이 시작했고 그 몇 사람 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시작했고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빗방울이 없으면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주인이다. 와, 눈물이 팽도네. 우리가 주인이라잖아요. 행동하면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연설 잘해요. 그동안에 당내의 수박들한테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공천 과정 끝나고 이제는 당선이 최우선 과제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하고 같은 라인에 서지 않았던 후보들도요. 이재명의 지원 유세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때 이재명이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연설을 쫙쫙 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지역구의 후보들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신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번 총선은 결국은 이재명의 얼굴로 치르는 거예요. 이재명 보고 민주당 찍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원 유세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명이라는 건 이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황희부터 찾아갔어요. 양천구 황희, 대표적인 친문이라고 불리는 황희 지역구에 찾아가서 지원 유세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친명이 아닌 후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선되고 이재명을 배신한다? 그럴 사람들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박의 대가리들이 다 날아갔거든요.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옆에 서는 게 가장 이익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현장 연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생각나는, 대본이 없거든요. 대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쭉쭉 내뱉는지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반명 없어집니다. 반명 없어져요. 반명짓 하던 애들도 지금 공천받아 남아있는 애들도 이재명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죠. 현장 유세기 때문에,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유세기 때문에 더 세게 발언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장점이 살아나고 있고 이재명의 바람이 전국을 이제 강타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도 바람이 만만치가 않아.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현상이 아닌 현실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조국 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의 일원입니다.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또는 이재명 대표님과 저를 이간질하거나 갈라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을 창당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고민과 고민 끝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을 볼 것입니다.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과 자기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 일기장 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의 자녀 스펙 쌓기 의혹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제 뉴스킹 박지훈에 나와서 한동훈의 딸 소환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쓰니까 무혐의가 된 거다. 한동훈 특검법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한동훈 딸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 이거를 수사를 경찰이 했는데 이 가족 모두 불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죠. 한동훈이 자신을 겨냥해서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비례순번 후보가 의원제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거 통과 가능성 제로다.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의 것이다. 제 생각에 조국 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다. 너희들 쫄았지? 쫄았어, 한동훈이. 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제다. 저렇게 세게 발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의 등장으로 이런 얘기가 언론에 실려요. 이재명만 떠들면 하나가 실리는데 조국까지 윤석열, 한동훈을 후드려 패고 있는 게 또 실리니까 분명히 시너지가 나는 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잘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팅창에서도 뭐 너는 아웃이다, 뭐 조국을 친문을 빠냐,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하는데 조국 혁신당에 있는 영입 인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조국 혁신당이 잘하고 있고 조국 대표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지율이 왜 오르지? 이렇게 하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따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재명에게만 좀 기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국을 휘젓고 이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은 친문이고 문재인이 뒤에서 다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윤석열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고물가의 윤 지지율 3% 하락, 문정부 소주성 탓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물가는 더 오릅니다. 보통의 정부라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선거용이라도 뭐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최근 과일 가격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큰 충격이 발생됐고 그 결과 농가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최저임금 올린 지가 지금 언젠데 지금 과일값 오른 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하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죠. 아이고 이게 먹히겠냐고요.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나니까 과수 재배를 포기하는 가구가 대폭 발생해서 재배 가구가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소주성 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될 거다.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정부는 물가 오르는 거에 손을 놓고 있어.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 총선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물가 잡을 힘도 없고 그리고 여당이라는 놈들은 문재인 탓을 얘기를 하고 자 이번 총선 압승할 수 있습니다. 압승할 수 있어. 이 꼴 볼 겁니까? 이 얼굴 계속 볼 거예요. 투표장 나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면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당내 경선에서 우리가 움직였더니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주변에 투표 안 할 분들 투표장에 끌고 가서 세상 바꾸는 주인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이 얼굴 그만 볼 수 있습니다.